이제 집중력 떨어질 시간인데 힘냅시다. 힘들죠? 표정들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가끔 써먹는 얘기지만 유능한 강사와 무능한 강사의 차이가 뭐냐면 유능한 강사는요, 그 피교육생들의 표정을 읽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게 유능한 강사래요. 여러분의 표정을 제가 읽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게 유능한 강사예요. 피곤해, 지금 좀 쉬고 싶어. 그럼 쉬게 해주는 게 유능한 강사래요. 근데 저는 무능한 강사라 그렇게는 못해요. 가슴이 아픕니다.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은 유능치 못한 강사를 만나서 쉬고 싶어도 좀 못 쉬고 가야 됩니다. 저희 동네 육교에 지금은 없어졌는데 육교가 하나 있었는데 남과 같아서는 남 이상 될 수 없다. 왜 그걸 거기다 써놨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늘상 봤던 글이거든요. 남과 같아서는 남 이상 될 수 없습니다. 뭐가 달라도 달라야겠죠. 우연히 친구 만나러 명지대학교 저쪽 용인에 있는 캠퍼스 있잖아요. 명지대학교 용인 캠퍼스 갔는데 그 체육관인가 봐요. 밖에 아주 엄청나게 큰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연습은 정직하다. 그 글귀를 보는 순간 그래, 연습은 정직하지. 근데 그 말을 야구선수 이승엽이라고 있죠. 은퇴하는 날 그 말을 쓰대요. 제가 그동안 야구하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다면 연습은 정직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 여러분, 남과 같아서는 남 이상 될 수가 없고요. 연습은 정직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자주 쓰는 말 있잖아요. 제가 교수한테 들은 말. No free lunch입니다. 이 세상에는 공짜 점심 없어요. 노력한 만큼, 인풋, 투자한 만큼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 합격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체력관리 잘 하시고 이 체력관리도 굉장히 중요한 수험 대책입니다. 지금 열심히 뛰었다가 시험 앞두고 한 달 앞두고 지쳐가지고 망치는 사람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공부 좀 열심히 잘하는 학생들은 공부하는지 안 하는지 모를 정도로 노는 것 같으면서도 공부하고요. 공부하는 것 같으면서도 놀고 저 새끼 언제 저 공부했지 했는데 점수는 잘 나와요. 그리고 시험을 앞두고는 더 잘 놀아요. 컨디션 관련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체력 좋을 때 열심히 해놓고요. 후반전에 갈수록 체력 떨어집니다. 그럴 때는 체력도 비축하면서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면서 시간 관리도 잘 하시고 체력 관리 진짜 잘해야 돼요. 시험 일주일 남겨놓고 뭐 밤 12시, 1시까지 공부하는 사람 떨어질 확률이 90%입니다. 평소에 그렇게 해야지, 평소에. 시험 일주일 앞두고는 시험 보는 그 시간에 맞춰서 생체 리듬을 만들어 가야 돼요. 자는 시간, 깨는 시간 일정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나중에 차차 설명드릴게요. 문제풀이반 할 때 수험 관리하는 방법도 차차 말씀드리기로 하고. 자, 이제 다시 집중력을 동원해서 우리 어려운 내용이지만 어려운 내용을 하나씩 차근차근 지금 하고 있어요. 환율 공부하고 있는데요. 잠깐 기회를 더듬어 봅시다. 환율이란 자국의 화폐와 외국 화폐의 교환 비율을 말하는데 표시할 때는 반드시 외화를 기준으로 표시하도록 약속이 되어 있다. 이걸 지급계정 표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전에 수능에서는 수치계정 표시다라고 해가지고 틀린 문장으로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치계정이 아니라 지급계정 표시로 합니다. 그러니까 달러 하나 들어오면 우리나라 돈 얼마 준다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환율 표시 방법은 외화를 기준으로 지급계정으로 표시하니까 외화의 시세를 말하는 거예요. 외화 시세를 말하는 거다. 그래서 이 외환 시세가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외환 시세를 환율을 국가에서 고정시키는 게 고정환율 제도고 그냥 외환 시장에다가 맡겨가지고 마음대로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변동환율 제도인데 각각의 장단점이 있었어요. 그런데 변동환율 제도를 채택한 나라들이 많아요. 그 이유는 변동환율 제도의 장점이 더
우세하기 때문에 그러겠죠. 그래서 변동환율 제도하에서 환율이 오르거나 내리거나 그 원인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 환율이 오르고 내리는 그 원인은 외화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라고 그랬죠. 외화의 수요 곡선이 오른쪽 왼쪽으로 이동하고 외화의 공급 곡선도 오른쪽 왼쪽으로 이동하면서 만나는 균형점이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환율이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거래량이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다. 말 빨리 했더니 막 숨차네. 마스크 쓰고 말 빨리 했더니. 그런데 이제 시험 문제에서는 환율 변동의 효과가 잘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환율 인하는 거의 시험 문제 잘 안 나와요. 주로 환율 인상 가지고 출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환율이 인상됐다 얘기는 달러 가치가 높아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나라 돈 가치는 어떻게 된 거야? 떨어진 거예요. 하여튼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돈 가치가 높아, 그러니까 수출만 놓고 본다면, 무역만 놓고 본다면 우리나라 돈 가치는 높을수록 좋다, 낮을수록 좋다. 낮을수록 좋은 거예요. 낮을수록. 그런데요, 우리는 그것만 알아서는 또 안 되고, 자, 환율 변동의 효과를 보는데, 환율이 인상될 때, 자, 이제 하나씩 한번 보자고요. 수출 어떻게 됐어요? 증가됐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 국내 상품의 국제 가격, 즉 외화 표시 가격이 하락하기 때문이겠죠. 더불어 수입은 감소하죠. 환율이 인상됐을 때. 그 이유는 외국 상품의 원화 표시 가격, 국제 가격이 비싸지잖아요. 자, 그럼 이제 수출 수입은 끝났고, 그로 인해서 뭐 어떻게 된다, 이건 더 안 써도 되겠죠? 이로 인해서 외환 보유고가 증가하고, 외환 보유고가 증가하니까 물가는 어떻게 돼요? 상승하는 거야. 이로 인해서 외환 보유고 증가, 이로 인해서 물가 상승. 물가 상승하니까 또 다시 수출 감소, 수입 증가 해가지고 외환 보유고 감소. 외환 보유고 감소. 외환 보유고 감소하니까 또 다시 환율 인상. 이게 돌고 돈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요것부터 정리해 봅시다. 최근에는 신문이 잘 안 나왔는데, 그 현실적인 얘기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에 가서 일을 하고 달러로 받았어요. 달러로 받았어. 그럼 환율이 인상됐을 때 유리해요, 불리해요? 유리하죠. 그러죠? 그러니까 임금을 달러화로 받는 경우는 유리합니다. 환율이 인상될 때. 그런데 이걸 바꾸면 임금을 원화로 받는 국내 외국 근로자는 유리해요, 불리해요? 불리해요, 그렇지. 임금을 달러로 받는 해외 우리 노동자 유리하지만 임금을 원화로 받는 국내 외국인 근로자는 불리합니다. 말 되죠?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요것도 출제 될만한 건데, 금리하고 환율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정비례할까요? 반비례할까요? 반비례하겠죠. 환율은 달러의 가치고, 금리는 우리나라 원화 가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상충 관계라고. 그러니까 환율이 오르면 금리는 하락해요.
그럼 금리가 하락하면 그 다음 단계로 한번 가봅시다.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계속 낮췄죠, 작년에. 4번인가 낮춰가지고 지금 0%잖아. 0에서 0.25%잖아요, 미국의 금리가. 그래서 우리나라도 1.5에서 계속 낮춰가지고 지금 0.5%까지 낮췄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미국에서 금리를 낮췄어요. 이 얘기는 결국 미국에서 양적 완화 정책을 폈다는 얘기죠. 돈을 막 푸는 거야. 금리를 낮춰가지고 돈을 막 빌려 쓰게 하고 돈을 은행에서 막 풀어줬다고. 그럼 환율은 어떻게 돼요? 하락하겠지. 환율 하락이야. 그러니까 금리가 낮아지면, 그러니까 지금 여기 또 오해하면 안 돼. 외국 금리예요. 환율 인상되면 우리나라 금리는 어때요? 낮아져요. 그렇죠? 환율 오르면 우리나라 금리 낮아져요. 근데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할 게 있다고. 조심해야 할 거. 컴포트 비교할 게 뭐냐면, 미국 금리가 내리면 환율은 어떻게 돼요? 그게 되지. 미국에서 금리를 내렸어요. 그럼 돈을 막 푼 거잖아. 그럼 환율 하락하지. 그럼 환율이 하락할 때 우리나라 금리는 어떻게 되냐고. 우리 금리는 올라가죠. 그러니까 미국 금리가 하락할 때 환율이 하락해서 우리나라 금리는 올라가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그 인과관계를 잘 따져야 됩니다. 자, 다시. 환율이 오르면 우리나라 금리 어떻게 돼요? 하락해. 반대니까. 근데 미국에서 금리를 내렸어요? 그러면 환율이 하락하면서 우리나라 금리를 올려주는 거예요. 이번 출제 들만해요. 아직 출제가 안 됐는데. 인과관계를 잘 따져나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역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죠. 잘 생각해 보세요.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주식에 투자했어요. 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는 달러화를 가지고 들어오죠. 그래가지고 원화로 바꿔서 주식을 사죠. 근데 주가가 떨어졌어요. 환율이 인상됐어요. 환율이 인상되면 내가 주식을 팔아가지고 다시 달러로 바꿔서 나가야 되죠. 다시 달러로 바꿀 때 원화를 더 많이 줘야 되잖아. 환율이 인상됐으니까. 그러니까 환율이 인상되면 주식을 팔려고 할까요? 살려고 할까요? 팔려고 해요. 그래서 환율이 인상되면 우리나라 주가는 하락합니다. 왜냐하면 외국인의 주식 매도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 이거 시문제 안 나왔죠? 자, 다시.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주식 투자가 가능합니다. 주식을 투자할 때는 그들이 일단 우리나라에 달러를 가지고 들어온다고. 가지고 원화로 바꿔가지고 우리나라 주식을 사요. 그런데 환율이 인상되면 내가 주식을 팔아가지고 달러로 바꿔서 나가야 되는데 내가 달러를 바꿀 때 이 원화가 더 많이 들어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환율이 오르네? 그럼 주식 빨리 팔아서 튀려고 한다고. 그래서 주가는 하락한다. 그 다음에 환율이 인상됐을 때 복습, 경상수지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개선이 되면서 교역 조건은 악화돼요. 교역 조건이 악화되는 이유가 뭐죠? 수출, 상품, 가격이 싸져요, 비싸져요? 싸지면서 수입, 상품, 가격이 비싸지잖아요. 환율이 인상되면. 그래서 교육 조건이 악화되는 거라고. 아까 공부했던 거예요. 아까 공부했던 거 다시 한번 복습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환율이 인상될 때 해외여행은 유리할까요? 불리할까요? 불리하겠죠?
해외여행이나 해외 유학은 불리합니다. 또 시험 문제에서 가끔 나오는 게 차관에 대한 상환이 부담, 차관 상환 부담이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커지겠죠? 1달러 1,000원일 때 돈 빌렸는데 1달러 2,000원 되면 1,000원으로 갚아야 할 걸 2,000원으로 갚아야 되니까 부담은 증가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환율이 인상될 때 외화로 표시한 GDP는 과대 계상될까요? 과소 계상될까요? 크게 기록될까요? 작게 기록될까요? 아까 환율이 인상될 때 이 수출 상품이 GDP에 포함되는 거죠. 수입 상품은 GDP에 포함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수출 상품 가격이 싸져요, 비싸져요? 싸지죠. 그러니까 GDP를 봐요. 아까 똑같은 얘기야. 여기 2,000원짜리가 있는데 여기 2,000원짜리가 있는데 1달러가 1,000원일 때에는 이게 몇 달러로 표시돼요? 2달러가 되지만 2,000원이면 이게 1달러가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원화로 표시할 때는 GDP가 그냥 2,000원 그대로 똑같잖아요. 원화 표시 GDP는 똑같아요. 변함이 없어요. 근데 외국과 비교하기 위해서 원화로 표시하지 않고 달러로 많이 표시하거든요. 그럼 달러로 표시할 때 2달러만큼 국내에서 만들었다. 이것이 1달러만큼 국내에서 만들어졌다. 했으니까 작아진 거잖아요. 작아지죠? 그러니까 환율이 인상될 때 외화 표시 GDP는 증가한다, 감소한다. 크게 표시된다, 작게 표시된다. 작게 표시돼요. 그러면 이런 시험 문제도 만들어질 수 있겠네요. 수능에서 나왔던 건데 조금 변형시키면 환율 인상의 효과와 관련해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걸 골라라 이러고 하고 금리, 해외여행, 차관 상환, 유화 표시 GDP. 방향이 다른 거 하나 고르라 이거예요. 환율하면 금리, 해외여행, 차관 상환 부담, 유화 표시. 이렇게 출제할 수 있겠죠. 유사한 것이 수능에서 나왔어. 유사하게. 자, 요 정도까지 하면 기본적인 건 어느 정도 완성이 됐고요. 좀 부족한 건 이제 문제 풀면서 보완해 나가면 됩니다. 자, 우리 교재 가지고 복습할게요. 185페이지. 184페이지는 설명했고요. 복습은 외환시장 아까 말씀을 드렸고, 환율의 의미도 말씀을 드렸죠. 어떻게 표시한다고요? 외화기준, 자국화폐기준. 외화기준. 그러니까 외화기준 표시니까 이걸 다른 말로는 지급계정 표시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오른쪽 페이지 환율 상승과 환율 하락. 아까 얘기했던 거죠. 저는 사례를 1,000원과 2,000원 가지고 했습니다만 하여튼 1달러가 1,000원보다 커지면 오르는 거고요. 1,000원보다 작아지면 내리는 거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환율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어요. 근데 좀 최근에는 하락하고 있는 추세인데 1,200원 가까이 갔다가 1,200원에서 조금 더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이명박 정부 때, 여러분 기억나세요? 이명박 정부 때,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만순각 되죠? 지금 그 사람 어디 있는지 아세요? 교도소가 있습니다.
내일 모레 또 누가 가지? 저 축하잔 열렸습니다. 기분 좋아서. 17년. 이명박 정부 때요. 고환율 정책을 폈나요? 저환율 정책을 폈나요? 그렇습니다. 고환율 정책을 폈어요. 그러면 고환율 정책은 누구한테 유리하죠? 수출업자한테 유리하고 수입업자한테 불리하죠. 그럼 우리나라 수출업자는 대기업이에요, 중소기업이에요? 대기업. 대기업 플랜들이지. 그럼 중소기업은 주로 부품, 소재, 이걸 수입해가지고 납품한다고 대기업에.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의 고환율 정책은 중소기업은 죽이는 정책이었고 대기업 살리는 정책이었다고. 그래서 이 기업 간의 빈부격차가 더 커졌던 거예요. 그때 제가 신설동에 검정고시학원에서 강의를 부탁받아서 2년 정도 강의를 했어요. 근데 어떤 말이었냐면 외국에 유학 갔다가 다시 한국에 들어온 애들 대상으로 하는 그 수능 강의였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외국에서 이제 우리나라 들어왔는데 그 들어온 이유가 뭐냐면 이 기러기 아빠들이 감당을 못 하는 거야. 환율이 오르니까 한 달에 한 300 보내면 될 것을 이제 600, 1000만 원 이렇게 보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애들 유학을 보냈다가 이게 감당이 안 되니까 고환율 정책 때문에 다시 끌어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적응을 또 못해요. 아예 처음부터 가지를 말았어야 돼. 미국 가서 어느 정도 적응하고 친구도 좀 사귀고 언어도 좀 들만하니까 야, 들어라 그런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반발하는 애들 있고요. 들어온 애들. 그러니까 들어온 애들이 두 반이야. 60명씩 120명 있어. 이명박 정부인데. 걔들을 내가 2년 동안, 그러니까 한 해에 그만큼씩 들었다고. 그러니까 애들이 적응을 못하니까 방황을 많이 해요. 안쓰러 죽겠더라고. 그 얘기하면 가슴이 아파. 눈에 선하네, 그 애들. 적응을 못해가지고 막 크게 잘못된 일로 가고, 반항하러 가고. 이명박 때문에 제가 쌓고 배치는 사람 많다니까. 그 얘기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래 보세요. 통화가치의 절상률과 환율의 변동 해가지고, 절상률이 플러스 영향이 있고 마이너스 영향이 있죠. 그러니까 절상률이니까 플러스 영향이고 마이너스 영향이란 말이에요. 미국 달러화에 대한 ABC국의 통화가치의 절상률이네요. 달러화에 대한 ABC국의 통화가치 절상률. 그러니까 달러화에 대해서 이게 자국 통화네요. 자국이 바로 생략된 거지. 그 통화가치 절상률이 돼 있잖아요. 통화가치. 자국 통화가치 절상률이에요. 그러니까 절상됐다는 얘기는 환율이 어떻게 됐다는 얘기야? 하락했다는 얘기야. 근데 지금 A국은 이렇게 돼 있지. 이게 A국이죠. 그럼 A국은 지금 자국의 통화 가치가 증가하고 있어요, 감소하고 있어요? 증가하고 있어요, 감소하고 있어요? 한지 알았어. 왜 바로 대답 안 나와? 지금 속도가 느려질 뿐이지 계속 커지고 있잖아요. 플러스 영향이잖아. 그러니까 A국의 통화 가치는 커지고 있다, 작아지고 있다? 커지고 있어요. 그럼 환율은 어떻게 되는 거야? 하락하는 거겠지. B국은 어때요? B국은 그냥 일정하네. B국은 일정하지만 역시 통화 가치는 어떻게 돼요? 커지고 있어요. 근데 어느 나라가 더 커지고 있어?
A국이 더 많이 커지고 있다고. 만약에 우리나라가 A국하고 B국하고 무역을 한다면 어느 나라한테 수출을 더 많이 할 수 있을까? 네? 지금 이게 A국과 B국이 외국이라고 해봐요, 외국. 네? 근데 이게 지금 달러화에 대한 통화 가치잖아. 그러지? 그러면 이 A국도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뭐예요? 위화라고, 위화. 그러니까 A국의 통화 가치가 지금 커지고 있어. 그럼 이 나라한테 수출 많이 할 수 있겠지. 여기까지 이해가 안 돼서 조금 더 다시 한번 할게요. 근데 B국도 지금 자국의 통화 가치가 커지고 있죠. 근데 A국보다는 덜 커지고 있어요. 그런데 C국은 아예 마이너스 쪽으로 가고 있네. 이렇게 가고 있네. 이게 C국이에요. 그러니까 C국의 통화 가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줄어들고 있다고. 자국의 통화가 잘하겠다고. 이 얘기는 환율? 달러 환율? 오른 거예요? 달러 가치 오른 거겠지. 자, A국은 이거는 반대로 움직이는 거니까. 그죠?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이걸 하나 짚고 넘어갑시다.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지금 A국에서는 이때 환율은 달러 환율을 말합니다. 달러 환율. 여기 한국이 있고, 여기 중국이 있고, 여기 일본이 있고, 여기 미국이 있어요. 아버지 부시 때 그 얘기,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미국이 중국과 무역을 함에 있어서 항상 적자를 봐요. 미국이 중국과 정상해가지고 항상 적자를 봐. 그러니까 경상수지 적자가 나타난 거야.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칼을 빼들었어. 그 칼이 뭐냐면, 위안화. 평가 절상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미국의 입장에서, 위안화 평가 절상은 미국 입장에서 뭐야, 이거? 환율 인상이죠. 위안화 환율 인상이잖아. 그럼 왜 위안화 평가 절상을 하라고 그랬을까? 그래야 중국에다 물건 많이 팔아먹으니까. 환율이 올라야 수출 증가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아버지 부시가 중국에게 야, 너네 위안화 너무 가치가 낮아. 왜 가난한 채 해? 너네 부자잖아. 돈 가치 올려. 요구한 거라고. 그러니까 그 압력에 서서히 굴복을 하죠. 그러면 위안화가 평가 절상이 됐어요. 그럼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어때? 위안화 환율 오르죠. 위안화가 우리나라 입장에서 위화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입장에서 중국 수출 늘어주러 는다니까. 그래서 미국 수출길이 어디로 바뀌죠? 중국으로 바뀌죠. 그래서 우리나라 수출 의존도가 1위가 미국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바뀌었지. 뭘로? 중국으로 바뀌었다고. 왜 우리가 미국으로 수출 많이 했던 것이 중국으로 수출을 많이 하게 됐는가? 바로 미국 덕분에. 미국에서 중국 위안화 평가 절상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평가 절상했고, 지금도,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제가 아침에 지하철 타거든요. 여기 제 터미널까지 지하철 타고 오는데, 예전에는 지하철을 타면 뭐 밤낮 없이 잡상인들 있잖아요. 잡상돼가지고 이거 뭔데 좋은 건데 어쩌고 하면서 얼마치 팔아냐면 비싸야 2,000원이었고 보통 1,000원이었다고. 중국산 물건. 근데 지금은요 그런 잡상인들 거의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있다 하더라도 2,000원, 3,000원짜리 없어요. 5,000원이야 아무리 싸도.
왜 이렇게 됐죠? 위안화가 평가절상이 됐기 때문에. 위안화가 평가절상되니까 중국에서 수입되는 물건 값이 오른다니까요? 몰라. 그러니까 안 사. 그러면 이 압력을 중국에만 지금 가하고 있는 게 아니라요. 여기에도 가하고 있어요. 야, 일본, 너네도 돈 많잖아. 엔화 평가 절상해. 그런데 이걸 유보하고 있다고. 지금 먼저 중국부터 잡겠다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얘들을 유보하는 대신에 얘한테 간 거야. 얘가 누구야? 한국이야. 그래서 지금 우리 불안해요. 이 트럼프나 바이든 누가 되든지 간에 이 요구할 거라고. 야, 한국 너네 돈 많잖아. 부자잖아. 코로나도 대처 잘하고. 경제 성장 높아가는 거. 야, 너네 돈까지 너무 싸. 환율 조작국이 하더니 빨리 너네 원화 가치 올려! 하는 순간 우리나라 이제 수출길 막힐 거야. 경기는 더 어려지겠지. 그죠? 그래서, 일본에서는 지금 물러난 게 누구죠? 아베가 이 일본 경제가 계속 지금 90년생이면 지금 90년생. 90년생이 몇 살이에요? 31살인가? 네. 90년생부터 지금까지 90년생 이후 이게 지금 30대죠. 일본의 30대를 히토리? 사토리? 무슨 소리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깨달은 세대라고 그러대. 득도. 깨달은 세대야, 아이들이, 30대가. 왜? 90년부터 지금까지 30년 동안 일본이 경제 성장이 멈춰버렸어요. 잃어버린 30년이야. 취업도 안 돼. 경제도 멈춰있어. 그러니까 실업률 급증해. 그러니까 애들이 할 일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집에서 그냥 깨달아 먹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 지금 이 득도 세대들이 지금 일본이 젊은들이 이렇게 지탱하고 있으니까 이 아베가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뭘 했어요? 양적 완화. 그러니까 어떻게? 엔화를 대량 방출했죠. 막 윤정기로 찍어냈잖아. 그러면 엔화 가치가 엔화의 양적 완화니까 그러면 엔화 환율은 어떻게 되는 거야? 엔화 환율은 떨어지죠. 우리나라는 수출 의존도가 중국이라면 수입 의존도는 일본인데 여전히 일본에서 수입을 많이 하는 이유가 엔화 환율이 하락이기 때문에. 엔화 환율이 있으니까 우리나라는 일본으로부터는 수입이 늘고 중국에 대한 수출은 이렇게 드는 거라고. 그러니까 수출 의존도는 중국이 1위, 수입 의존도는 일본이 1위. 근데 이제 이 아베 이 덕빠진 놈이 한국의 수출 금지 이거 내렸잖아. 그러니까 지들이 쌍꺼풀 터지는 거야. 우리는 좀 비싸더라도 저 유럽 쪽에서 또 다시 사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국내 자체 개발하고 있고. 그러니까 일본 쪽발이들 원숭이 민족들이라 좀 멍청해. 알고 보면. 여러분 대충 이제 이해됐죠? 이 189페이지 그래프와 더불어 한 장을 넘겨보세요. 한 장이 아니고 두 장 넘겨보세요. 189페이지 보세요. 다국 간의 환율 변동에 의해 이렇게 돼서 지금 엔화 환율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상승하고 있죠? 지금 현실과는 조금 동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현실은 아니에요. 엔화 환율이 높았던 때가 언제냐면 때가 2005년? 제가 그때 2005년, 6년, 7년 그때 강남 배치동에서 강의할 때인데, 그때 강의를 하다 보면은요, 그 건물이 1층이 풀무원에서 운영하는 유기농 식품, 올가. 엄청 비싸더라고요.
우량에서 들어가던데 파 하나 놓고 4,000원이더라니까 그 당시. 파 하나 놓고 왜 이렇게 비싸요? 유기농이래. 그래서 비싸대. 근데 다 풀티나게 팔려. 근데 거기가 월세가 월 4천만 원이더라고. 지난번에 가보니까 문 닫았대. 장사가 그 옆에 또 유기농 업체가 더 크게 들어와버렸어. 그러니까 여기 풀무원이 잘 되니까 더 큰 업체가 탁 들어와버리니까 죽어버린 거지. 경제에서 깨져버린 거지. 이제 2층, 3층이 월 2천씩이에요. 학원, 우리 학원. 4, 5층이 옥상까지 해가지고 휘트니스 클럽이야. 그 이름이 지브월드인가? 거기에 인기 연예인들이 많이 와요. 그 중에 내가 많이 엘리베이터에서 봤던 애들이 이나영이 결혼하기 전에 하얀색 벤츠 타고 다니대. 그 차 넘버가 내 전화번호 똑같더라고. 그래서 내 차하고 바꾸자고 한번 했더니 뭐 이상한 놈이라고 쳐다보대. 그 다음에 많이 본 놈이 배용준이. 배용준이가 거기 오른 날이면 그 지하 주차장에 디귿자로 1번 넉 빠진 여자들. 꽃다발 들고 그냥 아웅성을 치고 있어요. 그럼 배용준이는 새카만 그 카니발 같은 거 타고 와가지고 문 조금 열고 손 한번 이렇게 흔들고 그냥 가버려. 그럼 막 꽃다발 막 던져. 그럼 내가 그 칼라기가 꽃다발을 바꾸고 가야 돼, 내가 내 차로. 아, 짜증나더라고. 그때는 엔화 가치가 높았을 때일까요? 낮았을 때일까요? 엔화 가치가 높을 때지. 엔고. 엔화 가치가 높으니까 일본 여자들이 한국 와서 돈 팡팡 쓰는 거야. 그냥 화장품 막 싹 들여서 사가고. 배용준한테 그냥 꽃다발 팡팡 쏘고. 왜? 엔화 가치가 높으니까. 지금 그렇게 해보세요. 지금 쪽발에도 우리나라 못 들어와요. 돈이 안 되니까 엔화가 우리나라 돌아와봤자 돈 가치가 없으니까. 이제 아셨죠?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양적 완화 정책으로 엔화 환율은 하락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수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수익 규제 때문에 좀 사이가 안 좋은데 지금도 안 좋죠. 이런 흐름 가지고 이제 189페이지 그 그래프를 보면 엔화 가치가 지금 오르고 있죠. 그럼 우리나라 일본으로부터 수입 많이 하는데 유리할까요? 불리할까요? 불리하겠지. 비싸게 사와야 되니까. 수입 의존으로. 그 다음에 달러 환율은 떨어지고 있죠. 우리나라 미국에다 수출 많이 해야 되는데 이 수출이 안 되니까 또 싹고 비터지는 거네. 그러니까 환율이 이렇게 변하면 안 된다니까. 환율이 이렇게 변하면 우리나라는 불리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변해야 돼? 원포 달러는 이렇게 되고 원포 엔 100엔으로 표시하죠. 이렇게 돼야 미국에 대한 수출 늘어나고 일본에 대한 수입 싸게 해서 늘어나고 그래야 우리 경제가 좋아지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189페이지에 있는 그래프대로 간다면 우리나라는 경상수지가 어떻게 된다? 악화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환율 상승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 유리하죠? 왜 유리해요? 수출 상품이 국제 가격이 싸지니까. 환율이 상승 우리나라 소나타가 일본의 캠리보다 훨씬 잘 팔리지. 그럴 거 아니에요? 싸니까.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잠깐 쉬었다가 문제 꼭 여러분이 풀어보시고요. 국제수지, 그 다음에 WTO 체제 이거 마무리하고 우리 기출문제 풀고 시간 여기 있으면 이제 마지막 단원까지 하고 다음 주에는 이제 법과 정시 들어갈 수 있겠네요. 잘하면. 잠깐 쉬었다 할게요.